안녕하세요, 채화님. 인생이란 참 쉽지 않네요. 한때 남들 부러워하는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땐 제가 너무 어려서 기분 나쁘다고 경솔하게 직장을 박차고 나왔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점점 꼬였습니다. 그 뒤로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첫 직장만큼의 복지와 대우가 아니라서 결국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또 도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보같이 아직 내 체력이 팔팔한 줄 알고 체력 시험이 있는 종목을 공부해서 결국 필기만 합격하고 체력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때 제 나이를 떠올려 보니 40살이었습니다. 지금은 근근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살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앞이 깜깜합니다. 공부한다고 빚도 져서 더 막막합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무섭고 하루 종일 집에 혼자만 있고 지인들도 내가 공부한다고 연락 다 끊어서 다시 연락하기도 힘들고요.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자꾸자꾸 본인이 인생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이 글로 봤을 때는 저는 비교와 분별심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비교하는 마음과 분별하는 마음이 많다라는 걸 글 속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한 직장에 머물지 못하고 다른 직장에 대한 비교, 또 이 직장에 대해서 또 머물지 못하고 또 다른 직장에 대한 비교, 이 분별하는 마음이 본인한테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천적으로 본인이 그런 마음이 조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뭐 결코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 골고루 뭐 경험해보고 하다가 평생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기도 하거든요. 뭐 좋은 직장에 있다가도 그 직장을 때려치우고 나와서 자신의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 덕분에 더욱더 많은 돈과 그리고 명예를 쌓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제 본인은 지금 글 자체에서는 남과 비교하고 분별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이 부분만 조금 고치고 스스로가 알아차리면 앞으로 삶을 만들어가고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남들에 대한 비교와 분별심이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삶에 집중을 못해요. 혹시 이곳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 삶에 집중하는 사람은 남들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남들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분별심이라는 것은 내가 맞다, 저게 틀리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틀리다가 아니라 뭐다? 다르다죠, 다르다. 다만 다를 뿐이에요. 다만 다른 거지 그게 틀린 게 아니죠. 다만 다를 뿐 틀리지 않다. 다만 다를 뿐 틀리지 않다. 다만 다를 뿐 틀리지 않다. 지금 본인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삶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복잡해져요. 왜냐? 우리는 내 삶에 신경 쓰는 것도 사실 인생이 복잡한데 남의 인생까지 자꾸 비교하고 분별하게 되면 내 삶이 복잡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많아지고 내 걱정도 많아지고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마음이 단순하면 행복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마음이 단순하면 행복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그러면 남의 삶을 비교하지 말고 노숙자의 삶과도 나를 비교할 필요 없고 어떤 환자와의 삶과도 내가 비교할 필요 없고 연예인과의 삶에도 내가 비교할 필요 없고 재벌 총수와의 삶도 나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남의 삶을 존중하면 돼요. 노숙자의 삶을 존중하시면 돼요. 거지의 삶을 존중하시면 돼요. 재벌 총수의 삶을 존중하시면 돼요. 연예인들의 삶을 존중하시면 돼요. 그걸 혀를 차면서 남을 흠뜯을 것도 없고 흉볼 것도 없어요. 그게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TV나 뭐 뉴스나 연예인이나 뭐 하나 잘못하고 뭐 하나 얘기 나오면 거기에 들떠서 댓글을 달고 내 일이냐 내 가족 일이냐 혈압을 세워가면서 싸우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생각과 감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요. 그래서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본인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 권리를 위해서 내 주장을 하는 건 좋지만 상대를 무너뜨리고 상대를 폄하하면서 악의적인
괴담과 악담을 하는 것은 절대 지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의 인생을 존중하고 내 삶에 충실하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남의 인생을 존중하고 내 삶에 충실하라. 남의 삶을 보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남의 인생을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건 괴로움이거든. 지금 내 인생 내가 헤쳐나가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 인생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남의 인생을 존중할 뿐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을 충실하게 살면 돼요. 자연은 자연의 속도를 체크해서 절기에 맞춰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잎을 낙엽을 떨어뜨리고 결국은 열매를 맺고 또 앙상한 나뭇가지로 겨울을 이겨냅니다. 이게 뭐다? 자연은 정확히 속도를 알고 있다. 자연은 정확히 속도를 알고 있다. 그 속도를 너무 늦추지도 않는다. 정확한 중용과 중도의 법칙에 거스르지 않는다. 이게 자연의 이치이고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도 인간도 자연이거든요. 근데 자연의 속도를 맞추지를 못하고 우리는 더 빨리 간다든가 더 너무 느리게 갑니다. 그래서 삶의 속도를 스스로 제어하지 못해요. 나중에는 너무 빨리 가서 이게 빠른가 느린가를 체크하지도 못해요. 빠른 KTX 타고 가다가 갑자기 무궁화호 타면 많이 느리게 가요. 근데 무궁화호도 본래 빨랐거든요. 근데 KTX와 비교하다 보니까 느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타다가 KTX 타면 또 비행기가 더 빠르게 느껴지죠. 각자의 속도에 대한 것을 비교해서 측정할 뿐이지 그 나름대로의 다 속도가 있는 거거든요. 무궁화호를 KTX로 빨리 갈 수 없듯이 KTX가 무궁화호처럼 느리게 가는 것이 이상하듯이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내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내 삶의 속도를 바꾸려 하지 말라. 자신의 삶의 속도를 바꾸려 하지 말라. 삶의 속도는 누구나 다르다. 그걸 억지로 바꾸려 하면 그때부터 제어할 수 없다. 너무 빨리 가다가 사고가 나고 너무 느리게 가다가 정지해버리게 된다. 그러니 자연의 흐름을 믿고 각자의 속도에 따르라는 거예요. 자연의 흐름을 믿고 각자의 속도에 따르라. 자연의 흐름을 믿고 각자의 속도에 따르라. 이 법칙을 우리는 마음속에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어떠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자연이라고 보셔야 돼요. 삶에 보통 고비를 맞는 사람의 대부분이 자신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최근에 인기 스타가 되어서 도박에 손대고 마약에 손대고 유흥에 손대고 카지노에 손대고 부동산에 손대고 여러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자신의 삶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삶을 제대로 보셔야 돼. 비교하기 때문에 자꾸 속도를 잃어버리거든요. 나는 무궁화보다 더 빨라. 난 비행기야, KTX도 빨라. 이런 자만감, 비교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자신을 삶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제가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가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나는 동네에서 가장 운이 없는 사람이야. 내 삶은 이렇게 꼬이고 힘든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구나. 난 언제 정도 운이 좀 트이고 좋은 인연관계 속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까? 지지리도 복이 없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걱정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웃 마을에 아주 유명한 현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스승이시여, 저는 제 운명을 바꾸고 싶습니다. 근데 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너무 막막합니다. 아무리 찾고 헤매어도 제 삶과 제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운이 없는 인간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자가 이 젊은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 자네는 지금 나이가 몇인가? 저 27살입니다. 그래, 언제 정도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가? 19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운이 좋았는가? 아니요, 그전에도 운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질까, 복을 불러드릴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고민을 19살 때부터 했는가? 예, 맞습니다. 그전에는 어려서 잘 몰랐습니다. 다 사람들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19살이 되니
세상이 보이더군요. 그때부터 모든 게 불만이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비교하고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 몇 년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이렇게 선생님에게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 자네가 여기까지 두 발로 나를 찾아온 것, 그것은 누가 결정한 것인가? 제가 결정했죠. 왜 그전에는 움직이지 않았는가? 그냥 믿지도 않았고요. 뭔가 좀 바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실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네. 자네가 오늘 수년 동안 고민하고 걱정했던 그것을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이곳에 두 발로 걸어왔지 않는가? 이미 당신의 삶은, 자네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한 증거라네. 자네의 삶은 자네의 발로 만들어가는 것이야. 오늘부터 무조건 걷고 찾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게. 자네는 지금까지 너무나 멈추어 있고 머물러 있었어. 행동하지 않는 것이 자네에게 자네가 성공하지 못하는 원인일세. 오늘부터 자네는 움직이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자네의 모습을 보게. 그때서야 젊은이가 무릎을 탁 쳤어요. 자기가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로소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것을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상인도 만나고 일도 하고 험한 일, 굳은 일 다 하다가 삶의 기술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큰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자, 이 젊은이는 19살 때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이 올라왔지만 그 당시 바로 움직이지 않고 27살까지 8년 동안 그냥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나고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도저히 멈춰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다? 삶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책을 보고 계속 앉아 있었나요? 마을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자꾸 비교하면서 앉아 있었나요? 그동안 27살까지는 앉아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남과 비교하고 남에게 분별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에 충실하는 마음. 내가 움직이고 내가 바꿀 수 있다라는 발걸음. 내 삶은 내 발걸음으로 만들어진다. 내 삶의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마음을 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저는 이 젊은이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처럼 이런 마음을 낸다면 자신의 삶에 충실하면서 실천하면서 앞으로 나가봐야 되겠죠. 하지만 내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면 돼요. 이런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농부가 한 명 있었는데 자신의 집에 재산은 닭 한 마리와 돼지 한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닭 한 마리와 돼지 한 마리. 이게 전 재산이에요.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유, 게으른 농부, 좀 농사도 짓고 좀 하지. 뭘 저렇게 처량하게 닭 한 마리와 돼지 한 마리와 인연이 되어서 저렇게 사는가. 불쌍하다라는 식으로 마을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을 했어요. 하지만 농부는 매일 닭 한 마리가 달걀을 한두 개씩 낳아주고 그 달걀 먹고 그리고 뭐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거 있을 때 돼지 주고 돼지 한 마리 키우면서 그렇게 사는 게 본인의 행복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 부자들은 그걸 보면서 비웃는 거예요. 근데 농부는 달라요. 나는 내 닭과 계란 배부르고 내 친구 돼지와 잘 살고 있다. 이것이 나에게 평화를 준다. 난 이것이 만족스럽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자들의 돈과 금이 나를 배고프게 할 뿐이다. 오히려 집착과 욕심만 만들 뿐이다. 나는 그것을 알기에 지금에 충실하고 감사히 살아간다. 이 또한 의미 있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각자마다 다르다. 올레길에 피어있는 작은 민들레 하나도, 국화 하나도, 또는 사철나무처럼 큰 나무든 대나무든 각자의 삶의 의미가 있는 거지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첫 시작이다. 내 삶을 만족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